안녕하세요. 김영수의 표현 기법 시간입니다. 지금은 투시도법 중에서 가장 기본인 평면도법 시간인데요. 오늘은 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모양의 평면도를 3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스 형태이긴 하지만 이 대상물의 사이즈는 14m에 8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 높이는 6m고 18m입니다. 참고로 이 도면의 스케일은 10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30도, 60도 각도로 평면 배치를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접어버리겠습니다. 살짝 고정을 해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플러스펜과 사인펜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결정을 하면요, 항상 중심을 잡아주고요, 보통 중심 시선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외부 투시도를 그릴 때는 30도 자를 이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 잡아주면 여기가 스탠딩 포인트, 아이 포인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좌측과 맨 오른쪽 선의 범위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크게 그릴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화면을 설정을 합니다. 만약에 화면이 여기 모서리점, 가장 가까운 모서리점에 구한다면 물체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겠죠. 이 시간까지는 이 모서리에다 기준을 두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까지 결정을 했으니까 소실점을 구해야 되겠죠. 소실점은 구하고자 하는 선과 평행한 선들을 스탠딩 포인트, 아이 포인트로부터 그려주면 화면과 만나는 점이 곧 그 선들의 소실점이 된다고 했죠. 여기가 베니싱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구해지네요. 이 방향 선들의 소점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는 거였죠. 여기 안에는 그라운드 라인과 호리존 라인, 수평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화면이 이렇게 눕혀지면서 투시도가 그려지는 거니까 눕혀지는 거 기준을 그라운드 라인과 수평선, 호리존 라인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위치에다가 그라운드 라인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평선도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에다 한번 해볼까요? 건물의 높이가 18m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라운드 라인이 되는 겁니다. 눈높이를 이 대상물의 높이가 18m이고 아래쪽 대상물의 높이는 6m이니까 중간 정도로 한번 가서 올라가 볼까요? 이 6m인 옥상 부분이 보일 수 있게 하려면 한 8m, 10m 높이를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라인에서부터 10m 높이 올라가서 평선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평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라운드 라인과 호리존 라인, 수평선이 결정이 되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눕혀진 거니까, 자, 화면상에 있던 이 베니싱 포인트, 엄밀하게 말하면 수평선상에 있는 거죠. 이거를 수평선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여기가 베니싱 포인트가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작업 순서는요, 항상 메저링 라인, 높이 대입선, H선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H선입니다. 높이 대입선, 메저링 라인이죠. 만나는 점들이 있죠. 여기 안에서는 이 모서리에서부터 들어가다가 이 지점이 있는 거죠. 소실점으로 들어가는 선들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상물의 각점을 화면에 연결했던 이 점을 내려주면 여기는 하단, 이 대상물의 왼쪽 지점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면 이렇게 소실점이 구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투시도를 그릴 때 이제 좀 크게 그리다 보면 저쪽 소점은 구해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선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소실점을 들어갔다 보면 이 점이 구해졌죠. 그러면 이쪽 소실점이 구해지지 않아도 대상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아래쪽은 그려졌습니다. 자, 물체의 높이가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6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측면에다가 인면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아래쪽 물체는 6m고요. 그 다음에 위에 쪽은 18m입니다. 이 정도가 되네요. 자, 그럼 먼저 이 물체부터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6m를 대입을 해주고요. 여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쪽은 이만큼 보이는 거죠. 6m 높이는요. 그러면 I 포인트로부터 대상물의 각점을 지나는 선 그려주고요. 이쪽은 자, 여기서도 보이는 부분만큼은 내려주겠습니다.
여기도 이만큼 보이네요. 여기서 이만큼이 보이니까 자, 이쪽에서부터 마찬가지 물체의 높이선과 H선, 메저링 라인 연결한 선이 그렸죠. 이만큼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쪽 면은 이 정도는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이는 이 대상물들은 높이가 18m이니까 18m 높이를 대입을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높이 대입선 나와 있는 거는 이쪽하고 이쪽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되고요. 이쪽은 여기가 되겠네요. 조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만큼이 보이죠. 이만큼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쪽 부분은요.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돌출된 부분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있는데요. 이걸 그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들을 찾고 이 선 중에서 이걸 찾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메저링 라인이라고 하는 거, 이 높이 대입선 H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시면 이 소실점은 바로 이런 선들의 소점이니까 이 점도 마찬가지 한 점이긴 하지만 이 점을 그 점들에서 메저링 라인을 이렇게 내려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서 들어가다가 이 점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 점이 있으니까 그 점들을 찾아서 바로 연결을 해주면 따로 굳이 이런 점들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들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스탠딩 포인트에서부터 물체의 각점을 이렇게 화면으로 내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면도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내가 그리기 전에 얼마만큼 보이는지 이걸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쪽 면은 여기서 이만큼 보이는 거고 이쪽 면도 조금 보이죠? 시선은 곧 직선이니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메저링 라인은 우리가 예상을 못했으니까 H선이 너무 많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요 H선은 색깔을 다른 걸로 쓰겠습니다. 붉은색으로 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다가 어떤 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길게 연장 안 해줘도 되죠. 여기서 메저링 라인을 내려주고요. 여기서도 메저링 라인을 내려주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다가 점이 있고 점이 있는 거예요. 6m니까 내 눈높이는 10m예요. 그러니까 내려다 보니까 요 모양도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6m 높이에서 들어가다 보면 하단부 이 시점이 보일 겁니다. 이 점과 이 점은 여기 찾아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메저링 라인, 요 H선 내려가지고 만난 점은 여기죠. 이것도 H선이고요. 이것도 높이 대입선 H선입니다. 만난 점 여기에요.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들어가다 보면 찾았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 지점, 점들이 다 찾아졌으니까 서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참고로 이 선은 이 선들 소점과 같습니다. 확인하면서 볼까요? 저쪽 소점은 이용하진 않지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 보면 정확하게 만나죠. 자, 여기서는 이런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6m 높이에서 이 대상물의 6m 높이에 있는 이 옥상 부분, 트라피 부분은 이런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10m 높이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정도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올려다본 저 18m 높이에서의 옥상 부분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올려다 봤으니까 저 뒤쪽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다가 만난 점 여기였죠. 이렇게 내려서 찾아졌어요. 이쪽은 마찬가지 들어가다가 여기도 찾아졌어요. 그러면 18m 높이에서 여기서부터 들어간 이 점하고 이 점 찾으면 되겠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붉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18m 높이였어요. 그 차점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다가 이 점이 있는 거죠.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들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다 보면 이 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하면 되겠죠. 이 점과 이 점도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는 모양이 다 그려졌지요. 이거는 붉은 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바닥 그라운드 라인의 부위는 이렇게 있고요. 수평선은 이만큼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이 H선을 바닥까지 한번 내려볼까요?
바닥 지점은 굳이 찾을 필요가 없지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 도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치수만 가지고 그리는 것보다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보이는 높이에서 바로바로 그려주면 됩니다. 높이를 대입해서요. 그럼 생각보다 불필요한 선들은 그리지 않고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략 한 이런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방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살짝 접어 놓겠습니다. 항상 방향 결정할 때는요, 이렇게 대상부로 범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범위를 정한 다음에 항상 중심 시선을 먼저 내리라 그랬죠. 중심 시선을 먼저 내리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대략 30도 정도 거리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항상 스탠딩 포인트로부터 물체의 왼쪽 점을 지나는 선을 그리고요. 맨 우측 가장자리 부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맨 앞쪽 모서리에다 두겠습니다. 화면을 설정을 하고요. 그라운드 라인과 오리지널 라인. 그 다음에 작업은 소실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때는 삼각자 두 개를 이용해서 그리거나 각도자를 가지고 계시면 작업이 좀 편리합니다. 이렇게 각도자를 사용해서 대략 이 정도 맞추면 되겠죠? 조금 더 높아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들, 평면상에서 평행한 선들의 수점을 구하는 거는 그 선과 평행한 선을 스탠딩 포인트로부터 수평선상을 화면을 향해서 그려주면 화면과의 교점이 베니싱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쪽 수점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과 평행한 선을 여기서부터 그려주면 이게 베니싱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라인을 이 정도로 주고 물체의 높이는 6m, 그 다음에 18m 있죠. 그 다음에 눈높이는 10m였습니다. 그라운드 라인이 결정이 되면 그라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의 높이라든가 이렇게 수평선 높이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면의 높이는 이만큼이고 굵은 선으로 그려 놓겠습니다. 여기 높이는 18m였죠. 여기는 6m 있습니다. 내 눈높이선 수평선은 10m 높이에서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럼 수평선을 찾아놨으니까 소실점도 찾아놓을 필요성이 있죠. 여기가 베니싱 포인트가 되고요. 이쪽은 여기가 베니싱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죠. 여기는 H선이 물체가 화면과 만나는 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H선이었고요. 여기서는 그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만나는 점. 이것도 H선이에요. 좀 내려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려놓고. 좀 빨리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 완성을 예상해서 머릿속에다가 그려보시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다가 이 점이 되는 거죠. 바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쪽은 여기서부터 가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이렇게 그려졌죠.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면 이 소실점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요. 자, 그럼 6m 높이에서도 그려보겠습니다. 높이선 그려주고요. H선과 만나는 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미리서 내려놓는 게 좋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는 이쪽 면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 거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먼저 내려주면 여기서 이만큼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 여기까지는 막바로 진한 실선으로 그려도 되지요. 이만큼은 실선으로 그려도 됩니다. 여기는 이만큼만 실선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두 점들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소점을 이용해서 이 선들의 H선, H선 이렇게 내렸는데요. 이쪽 선들은 여기가 H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들의 소점은 구해져 있으니까 이 선들의 H선을 이렇게 내려서 어딘가에 있으면 거기서 H선 내려주면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 점도 있고 이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H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H선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그림에서요. 이 H선은 요 선에 대한 H선입니다. 그럼 6m 높이에서 여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m 높이에서는 그러면 여기가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다가 이 점이 있는 거니까 이 점은 구해놨죠. 이번에는 I 포인트로부터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평면 도법을 좀 익힐 겸 방향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꿔가면서 그려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쪽 소점이니까 붉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어떤 점이 있죠. 이렇게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다가 어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려놓는 선을 먼저 내려놨으면 처음부터 진하게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서는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보이는 선은 실선으로 그려도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실선으로 그려도 되는 겁니다. 18m 높이에서는 이렇게 자를 대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선이 많아져서 혼란스러우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 근처 높이 근처에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간 이 선들을 구해야 되겠죠. 18m 높이에서 이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진한 선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벌써 다 그려진 거죠. 이 점 구해놓고 이 점 구해놨으니까 연결하는 선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연결하면 되죠. 이 평면 도법이라는 게 도면만 볼 줄 알면 의외로 그리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연필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뭐 굳이 지우개를 쓰지 않아도 다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다행스럽게도 베니싱 포인트가 양쪽 다 구해져서 비교적 쉽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 그라운드 라인이었죠. 여기는 호리존 라인, 수평선이었습니다. 이거는 화면이었고요. 이거는 H선이었습니다. 이것도 H선이었죠. 자, 이소점 평면도법에서 작도법도 익힐 겸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려보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방향을 바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정면에서 보는 형태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방향을 결정하실 때는 도면, 평면과 그 다음에 인면들을 잘 검토하신 연후에 어느 쪽에서 봐야지 이 대상물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날 것인가를 설정을 해서 방향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중심 시선을 내려줘요. 그래서 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그릴 범위를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중심 시선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로, 세로, 그러니까 평면의 넓이 대비 높이에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30도 자를 이용해서 하시면 된다 그랬죠. 대략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스탠딩 포인트를 정하고요. 그런데 확인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어디만큼 보이겠구나. 이걸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측면 벽은 전혀 보이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 앞쪽 이렇게만 보이겠습니다. 자, 항상 스탠딩 포인트로부터 물체의 가장 왼쪽을 지나는 선과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을 지나는 선을 그려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화면을 설정하고요. 화면은 오늘까지는 이렇게 모서리를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실점을 구한다고 그랬죠. 항상 평면상에서 평행한 모든 선들은 수평선상의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소실점은 스탠딩 포인트로부터 그리고자 하는 선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먼저 각도자를 가지고 평행한 선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찾아서요. 그 선과 평행한 선을 이 스탠딩 포인트로부터 그려주면 이 화면과 만나는 점이 곧 여기가 베니싱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소실점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쪽 측벽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일소점 투시도처럼 정면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의 성능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화면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라운드 라인과 호리존 라인이 같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화면을 마찬가지 이렇게 눕혀야 되니까 이 정도에다가 그라운드 라인을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라인 하면 이 물체의 아래쪽 높이는 6000이었고요. 위쪽 부분은 1800이었죠. 그 다음에 눈높이는 똑같이 앞 시간에 그린 것처럼 똑같이 10m 높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소실점은 여기 있으니까 수평선은 뭐 굳이 다른 데까지 길게 그릴 필요는 없네요. 이 정도 되고요. 여기는 그라운드 라인이고요. 여기는 수평선입니다. 자, 수평선이 결정이 됐으니까 소실점을 내려줘야 되겠죠. 여기가 베니싱 포인트 소실점입니다. 이 대상물의 높이는 이만큼이었어요. 아래쪽 높이는 6m 이만큼이고요. 위쪽 높이는 18m 이만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H선을 내려야 되겠죠. 이거는 H선은 붉은색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H선. 이쪽에 H선은 자, 여기서부터 화면으로 연장한 선, 이게 H선이 됩니다. H선은 메저링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일체 6m 높이는 이만큼이고 18m 높이는 이만큼이고, 아래쪽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들어가다가 이 점 있고 뒤에는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는 들어가다가 이 점 있고, 어차피 보이는 부분은 이 정도는 보일 것 같습니다. 6m 높이는 내려다보는 거니까 보이겠죠. 여기는 바닥에 만약에 보인다면 이런 형태로 보일 텐데 일단 찾아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6m 높이에서는 바닥에서는 여기하고 여기서 만나는 점이었죠. 6m 높이에서는 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실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 정도는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은요. 여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메저링 라인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바닥 부분도 물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는 더 이상 그릴 게 없습니다. 뒤쪽은 안 보이니까요. 여기서 이만큼만 보인 거죠. 이 10m 높이에서는 이 정도는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탠딩 포인트, 아이 포인트에서 물체를 봤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이는 것들은 부정확하게 그려질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 지점이 있는 거죠. 이 지점이 있는 겁니다.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점만 찾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거 연결하려면 이 점들이 찾아야 되죠. 자, 이번에도 이쪽 소실점은 없지만 이 경우에는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찾는 것들 권해 드립니다.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만나는 점, 여기가 H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상에서 이 점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높이 대입선 H선입니다. 이건 H선을 내려주고요.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되죠. 필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다가 이 점과 이 점이 있는 거죠. 일단 화면까지는 찾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다 만나는 이 점을 찾고, 왜냐하면은 이쪽 선들에 대한 소점은 여기서부터 그려도 화면 밖으로 나가니까 이 선들에 대한 소점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I 포인트에서부터 저 점을 지나는 이 선을 이렇게 찾아 놓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찾아 놓고요. 이렇게 찾아 놓고 이 선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연결하다가 이 점과 이 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찾아 놓겠습니다. 여기는 6m에서부터 18m까지만 있는 선이죠. 6m에서부터 8m까지 있는 선. 여기도 마찬가지죠. 6m에서부터 18m까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자, 이쪽에서 찾아놓은 이 점이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다가 이만큼은 진하게 그려도 되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은 그려졌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저기 18m 높이에서 찾으면 18m 만나는 점이 높이 대입선이 여기였죠. 여기에서부터 소실점으로 향하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들어가다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는 거죠.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부터는 이렇게 연결하다 있는 거니까 H선 내렸죠. H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다가 내려놓은 거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점도 찾아놓고 이 점 찾았어요.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정도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선은, 찾아놓은 선은 이 선이 되겠죠. 만약에 이 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다가, 자, 18m 높이에서는 메저링 라인 H선과 만나는 점이 여기였죠. 교차점이. 여기에서부터 소실점을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여기였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선과 평행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화면과 어딘가에서 만나는 점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조금 전에 찾아놨던 점들 있죠. 이렇게 연결하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굵은 선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투시도를 그리시려면 투시도 작도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건 당연한 거죠. 작도법을 알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항상 투시도를 그리실 때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진 촬영은 내가 카메라를 들고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구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투시도는
평면과 인면을 보고 이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입체화를 시켜보고 거기서 방향을 결정하고 적절한 거리도 순전히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의 방향, 각기 다른 방향들을 그려봤는데요. 자, 평면의 넓이는 8m에서 18m 있고 중간측 높이는 6m였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는 똑같이 10m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했고요. 네, 일부는 올려다보기도 하겠죠. 이거를 방향을 각기 다르게 해봤습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첫 번째 그렸던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30도, 60도 삼각자를 이용해서 그 기울기대로 그렸거든요. 방향에서 지금 이쪽 면과 이쪽 면까지 다 같이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렸던 거는 방향을 왼쪽이 조금 더 보이게 했죠. 아쉬운 부분은 이쪽 오른쪽 변화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방향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그렸던 거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만약에 왼쪽에 이게 도로라고 하고 왼쪽에 다른 건물이 이렇게 밀착해 있다면 이런 형태의 앵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쪽이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그렸던 것들을 추천을 하고요. 오늘은 이소점 평면 도법에서 똑같은 평면을 가진 대상물을 방향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려봤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리, 똑같은 대상물을 가지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또는 멀어졌을 때 이 투시도가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